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단기 토플 라이팅 선호도 1위 강사 민상홍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제 교환학생을 갈 때 어떤 학생을 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6곳의 학교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비교해 드릴 학교들은요 다음과 같은데요. 맨 처음 뉴욕 주립대학교 두 곳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익사이팅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두 대학 자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부 명문 주립대학 두 곳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뉴욕 주립대학교 중에서 이제 스토니브룩 유니버시티와 그리고 더 유니버시티 오브 버팔로를 비교해 드리는데요. 가장 먼저 자, 스토니브룩 대학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대학들과 교환학생 협정 대학을 맺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이 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자, 위치는 뉴욕주의 스토니브룩에 있는데요. 이제 뉴욕 중심에서 오른쪽 부분에 있습니다. 날씨는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바닷바람으로 인해 춥습니다. 자, 이번에는 The University of Buffalo인데요. 교환학생 협정대학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와 맺고 있습니다. 위치는 버펄로인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사실상 뉴욕의 중심과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뉴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차로 한번 본다면은 저기 맨 밑에 시간이 적혀 있는 것처럼 거의 7시간 가까이 차 타고 가야지 갈 수 있어서 뉴욕 중심부에 사실상 뉴욕 그 번잡함 아니면 화려함 그런 문화생활을 즐기기는 조금 힘든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 겨울이 무척 길고 눈이 많이 내립니다. 이따 특별히 요거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한번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스토니브룩 대학부터 한번 좀 interesting fact, 재미난 사실들을 좀 보도록 하면요. 우선 동양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욕주 자체가 국제적인 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자 백인들이 42%밖에 없어요. 웬만한 대학들은 90% 이상이 백인인데 여기에는 40%밖에 없고 42% 아시아인들이 27.1%로 3분의 1 조금 못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전체 파퓰레이션의 9.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많은 그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좀 특이한 학교예요. 자, 학교 바로 앞이 대서양 바닷가예요.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학교의 위치가 조금 더 큰 사진을 보게 되면은 자, 이게 학교의 건물들이고요. 여기 대서양 바닷가가 있어요. 이렇게 유학을 갔을 때 바닷가 있다는 거 굉장히 어드밴티지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긴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엔 바닷바람이 좀 춥습니다. 이수 박사님이 1966년 방문 교수로 재직하던 곳인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분이랍니다. 고2 때 검정고시로 서울대 학원과에 들어가셨고, 자 25세 때 박사학위 받고 28세 때 유펜 정교수가 됐답니다. 여러분 누구는 28세 때 뭐 군대를 제대하고 막 그러는데 이분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77년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분이 연구한 것은 소립자 물리학인데 7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와인버그는 공의 대부분을 이소 박사님에게 돌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셨는데 피츠버그 대학에서 이제 박사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지를 제가 이제 검색을 찾아봤는데 자, 밑에 이제 4위, 3위, 2위. 자, 1위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휘수 박사님이시겠죠. 이수 박사님은 그대로 이제 이름을 쓰질 않고 이렇게 썼습니다. 벤자민 W. 리, 벤자민 휘소 리라고 쓰셨어요. 근데 이분의 성적이 몇 점일까요? 자, 97.2점이었습니다. 2등, 3, 4등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75.9, 75.1, 75.1인데 97점이니까 진짜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분이 여기서 이제 교수로 재직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The University of Buffalo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학생들을 위한 축제인 우즈 페스트라는 게 있어요. 우즈가 뭐냐면 이렇게 갯벌 흙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여기 갯벌에 모여가지고서 바로 앞에 이제 대서양 바닷가가 있으니까 이런 파티를 벌입니다. 이 학생의 이 그 나르고 있는 자세도 특이한데 이 학생을 보고 있는 이 학생의 표정도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재밌네요. 이렇게 이제 뭐 그 가면 무도회 같은 것도 좀 하고요. 독특한 모양의 엘리트 컴플렉스 기숙사인데요. 이 학교의 기숙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흔히 레고랜드라고 부릅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이 학교 학생들의 요청으로 무료 연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공짜로 했다는 얘기인데요. 얼마냐? 원래는 약 2억 원 정도를 이렇게 학교에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짜로 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건 이 다음에 이제 부인인 힐러리가 와서 연설을 했는데 힐러리에게는 또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권력이 이미 끝난 사람과 앞으로 권력이 이제 생길 사람 그 차이였을까요? 자, 스토니브룩 대학의 이번에는 한번 장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Why should you consider Stony Brook University? 왜 스토니브룩 대학을 고려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선 뛰어난 교수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했던 분이 세 분이나 계시고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드상을 수상한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 키플링어즈 퍼스널 파이낸스 매거진에서 베스트 밸류 학교로서 33위. 그러니까 정말 최정상권은 이런 경우인데 자, 뭐 1, 2위 그런 건 아닌데 나름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다음 뉴욕 중심으로의 쉬운 이동, 롱 아일랜드 레일로드라고 해서 자 이렇게 기차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자 여기가 스토니브룩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기차를 타고 가면은 뉴욕 중심부까지 갈 수 있으니까 뉴욕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이제 바로 다음 역이 포트 제퍼슨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휴양 도시입니다. 여기가 스토니브룩 대학이고 바로 여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름다운 도시이고요. 밤이 되면은 이곳 거리가 이제 뭐 바도 있고 그래서 술 한잔 하기도 좋습니다. 또한 겨울엔 캠퍼스는 이렇게 스케이팅 장소도 있어서 뭐 스케이팅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The University of Buffalo의 한번 장점을 보도록 하죠. 우선 이 대학은 뉴욕 주립대학교 시스템. 자 뉴욕 주립대학교는 캠퍼스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flagship institution 그러니까 대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중심의 친절한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근처에 힐링할 수 있는 장소도 많이 있어요. 레이크 라설리라는 곳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그래서 카누 같은 해양 스포츠도 즐길 수가 있고요. Six Flags Darien Lake라고 해가지고 자 학교에서 대략적으로 한 차로 40분 정도에 가면 이렇게 팀파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나이아가라 폴스 자 이제 캐나다와 접경 지방에 있는 저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차로 얼마나 걸리냐면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죠. Close distance to Canada 캐나다로 이렇게 가기에도 되게 가까워요. 자 이게 이제 접경 지역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선이 있는 부분이 그래서 토론토까지도 차로 약 2시간이면은 토론토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 중심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지만 비슷한 재미를 가지고 있는 토론토까지 가기에는 2시간 정도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좋겠죠. 자 이번에는 스토니브룩 대학으로 와서요. 단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점은 뭐냐? 낮은 인지도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토니브룩 대학을 교환학생 다녀오시고 나 여기 다녀왔다 그러면 잠시 정적이 흐를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잘 모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원래 이 대학의 이름은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스토니브룩이었는데요. 이제 학교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름으로 알던 사람들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다음 학부 수업의 경우 한 교실에 너무 많은 학생 수 많게는 10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 is dorms are like dungeons. 컴플렉스 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기숙사가 지하 감옥 같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나마 로스 쿼드와 그리고 H 쿼드라고 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로스 쿼드고 여기가 H 쿼드인데 이 두 곳이 기숙사로 살기에는 괜찮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교환학생을 이 학교로 가시게 될 거고 기숙사를 정해야 한다면 이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로스랑 H. 또 어떤 학생들은요 이렇게 벙크 자 2층 침대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역시 요거 자 선택할 때 2층 침대는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죠. 특히 잠버릇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그다음 또 캠퍼스가 굉장히 좀 어글리하고 그리고 프리즌 라이크 감옥 같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놀라운 사실이 아닌데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이게 캠퍼스가 원래 디자인되기를 자 아리조나 출신의 교도소 전문 건축가에 의해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할 때 좀 뭐 이렇게 수주할 돈이 별로 없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주지 못해서 교도소 전문 건축가를 이용해서 건축하다 보니까 건물들이 멋이 없어요. 그래서 컴플렉스 미디어에서 칼리지 캠퍼스 중 좀 못생긴 50개 대학을 정했었는데 이 대학이 7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당했어요. 건물들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자, 정말 좀 그렇죠. 또한 평범한 지역 사회가 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주말이면 캠퍼스가 거의 비는데 남은 학생들을 위한 행사가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금요일이 되면 학생들이 이제 뉴욕 중심으로 놀러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엄마 아빠 거기 계셔가지고서 이제 거기 가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도 파티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말하길 walk onto campus on a Saturday afternoon. 자, 토요일 날 오후에 한번 걸어봐라. 그리고 너는 놀랄 거야. 2명 발견. 이 1000에이커 넘는 캠퍼스에서 황량하다는 거죠. 또 다른 학생 말 students board the first LIRR train out of there on Friday morning. 금요일 아침부터 벌써 빠져나가 엑소더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곳은 굉장히 심심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저녁 수업 듣는 여학생들은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여기 영어 쓰인 걸 보니까요. 여학생들은 특별히 밤에 종종 캠퍼스 시큐리티 보안 요원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기숙사까지 좀 태워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밤에 좀 사건 사고가 좀 있나 봐요. 다음 추운 날씨에도 난방은 11월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서양 바다의 바람이 센데 이제 한 10월 정도쯤 되면은 이제 조금 추위를 느낄 만한데 난방이 11월부터 된다고 하고 더욱더 안 좋은 건 또 히터 절반이 이렇게 고장 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위를 싫어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감안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The lack of air conditioning in most buildings is a killer. 대부분의 건물들에 에어컨이 없대요. 그 진짜 괴로운 일이겠고요. 여름에 특별히 바다 쪽도 더울 수 있으니까요. Some students suffer from food poisoning because of foods at the student activity center. Food poisoning이요.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식사하고 나서 식중독으로 고생하곤 했다. 그래서 여기 학교에 가시면 여러분들 요 SAC라고 불리는 여기 말고요. 식사는 The Union이나 The HSC라는 곳에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엔 버팔로인데요. 단점은 뭐냐? 아직은 부족한 명성. 우리가 보통 미국 대학의 랭킹을 매길 때 참고로 하는 US 뉴스에서는 이 학교를 전체 공동 103위로 했습니다. 100위권 밖이라는 거죠. 좀 아쉽죠? 불편한 대중교통. 차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 볼품 없는 캠퍼스. 아까 스토니브룩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노스 캠퍼스가 그런데요. 자, 이게 노스 캠퍼스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무슨 공단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모양들을 보니까 얘 진짜 뭐 볼품 없습니다. 또한 불안한 치안. 스토니브룩도 제가 이제 안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이 학교는 조금 더 심해요. 그래서 이제 Home Security Shield라는 사이트에서 15 most dangerous cities in New York. 뉴욕에서 가장 위험한 15개의 도시를 정했는데 이 학교가 뽑혔다고 합니다. 2위로 뽑혔네요. 그것도 불명예스럽죠. 자, 여기 가운데 말 한번 볼까요? Your chance of becoming a victim of a crime in Buffalo. 자, 버팔로라는 도시에서 당신이 범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은 15명 중 1명이니까 결코 낮지 않습니다. 꽤 높은 거예요. 또 추운 겨울 워낙 추워서 지하도가 건물들을 연결할 정도예요. 그래서 노스 캠퍼스 건물들이 그런데요. 여기가 이쪽이 그 지하도를 갈 수 있는 엔트런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하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춥다는 얘기고요. 엄청난 눈. 자, 그래서 우리 눈 좀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터널 밑에 이렇게 눈이 쌓인 거죠. 그리고 얼마 눈이 왔는지 차가 진짜 위에 지붕 흔적만 보일 뿐입니다. 눈이 오고 난 다음에 공황 상태의 도시 모습이에요. 자, 이곳에서 살려면 두 종류의 차가 있어야겠네요. 하나는 오토모빌, 또 하나는 스노우모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사진을 안 보여드리고 두 가지 뭐 오토모빌, 스노우모빌 그러면 과장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게 바로 스노우모빌입니다. 눈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2층으로 끝나지만 여기는 4층이에요. 남아도는 게 눈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버팔로의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한다면 The landlords of off-campus housing prey on students. prey on이 뭐냐면은 누구누구를 등쳐먹다예요. 그래서 학교 바깥에 아파트 집주인들은 말이야 학생들을 등쳐먹는다.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다는 거겠죠. 자, 한 줄 요약입니다. 우선 스토니브룩 대학은 저렴한 가격에 주말에 뉴욕이 주는 문화적 혜택을 느끼며 미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The University of Buffalo 같은 경우는 눈을 사랑하고 조용히 공부하면서
캐나다의 접근성을 원하는 당신을 위한 학교라고 할 수 있네요. 자, 이 두 대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제가 이제 촬영한 그 대학 소개 강의가 있거든요. 교환학생 특화대학 소개, 여기에 가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다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익사이팅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대학 두 곳을 비교해 드립니다. 한 곳은 이제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고요. 또 한 곳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UT 오스틴인데요. 교환학생 협정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 위치는 여기 미국 남부의 샌안토니오 근처에 오스틴이라는 도시에 있고요.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자, 보시면 그 1월 달에도 온도가 16도, 그 다음 12월 달에도 17도니까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좀 더운 날씨입니다. 물론 이제 겨울 같은 경우 좀 포근하다는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여름은 굉장히 덥습니다. 다음 이번에 UC 샌디에고인데요. 교환학생 협정대학은 연세대학교와 맺고 있고요. 위치는 자 미국 남부 멕시코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날씨 참 좋습니다. 늘 온화한 겨울 날씨. 제가 2014년 12월 날씨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12월의 온도입니다, 여러분. 20일, 22, 20일, 19, 20일, 20. 자, 그러니까 한 20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온화한 날씨. 여름도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은 샌디에고는 4계절이 있답니다. Summer, Summer, Summer and Spring 이런 식으로. 자, 텍사스 어스틴인데요. 우선 재미난 사실이라고 한다면 타임지가 선정한 베스트 파티 스쿨에서 9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뭐 교환학생은 사실은 문화도 체험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전 미국 대통령의 딸 제나 부시가 이 학교에 다녔었죠. 예, 그 파티 애니멀로 알려졌어요. 파티 생기면 다 쫓아가는 애. 그래서 이게 파티 가서 이게 막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이제 막 쓰러지는 모습인데. 메일 온라인이라는 그 신문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부시의 쌍둥이 딸 중에 딸 제나하고 바바라 부시가 Secret Service Nightmare. Secret Service가 뭐냐면은 백악관 경호국입니다. Nightmare가 악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통령 시절 딸이었으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초근접 경호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쑥 사라진다든지 해가지고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했던 적이 많아서 악몽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다음 눈봄에서 초가을 사이 컨그레스 애버뉴 브리지에서 수천 마리 박쥐들의 엑소도스를 볼 수 있을 거야. 요 다리가 이 학교 이제 근처에 있는 다리인데 여기서 자 이렇게 석양이 질 때쯤이면 이게 나와요. 이게 뭐라고요? 박쥐예요. 박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박쥐들이 떼를 지어서 이제 엑소더스 날아갑니다. 처음에 이 지역 사람들이 박쥐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거 좀 재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총으로 에이트 하면 막 쏴 죽이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 자꾸 오는 겁니다. 관광 상품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요걸로 이제 돈 벌어 먹고 산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죠. 그다음 자, 이 대학교의 재미난 사실이라면 또 미국 최고의 프리티걸스를 만날 수 있을 거랍니다. 이제 이쁜 여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3위가 페퍼다인, 2위가 베너빌, 1위가 바로 이 학교였대요. 얼마 좋습니까, 남학생 여러분. 그런데 잘생긴 남자는 45위였다고 하니까 여학생들에게 조금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UC 샌디에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학교는 별명이 있어요. 미국판 옥스퍼드예요. 그래서 영국 명문대학의 시스템을 모방해서 숙식과 공부를 함께하는 레지던셜 컬리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엄격한 학칙을 유지하는 게 특징이에요. 특히 술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학생이 한 말을 적어온 걸 볼까요? From the first week of school freshman year, 대학교 1학년 첫 주부터 나는 재빠르게 알아냈어. 파티하는 것은 절대 안 돼. 여러분, 대학교 1학년 첫 주 노는 주 아닌가요? 그렇죠? 뭐 선배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노래방 가고 뭐 그런 건데 여기서는 첫 주부터 공부해야겠구나. 내가 옥스포드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라는 거죠. 자, 이 학교에는 그 도서관이 가이저 라이브라고 불리는데 이 학교의 명물입니다. 예,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영화에도 가끔 등장한답니다. 외계인의 본거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뱀길, 정말로 뱀의 비늘처럼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 170m쯤 돼 있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나 보니까요. 밀튼스, 패러다이스 로트, 신라권. 신라권에 보면은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이 이렇게 그 입구 부분에 뱀으로 이렇게 그 길이 나 있고요. 보통 뱀이라 그러면 상징하는 게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모든 유혹을 뚫고 공부하러 와라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또한 멕시코와 접경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쉴대 학생들은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미국 가서 멕시코 경험도 하고, 그렇죠. 일석이조네요. 못생긴 여학생들을 보게 될 것이다. 아까 텍사스 어스틴 같은 경우는 이쁜 여학생들을 보는 건데 여기선 거꾸로네요. 그렇죠? 자, 샌디에고 여자 10명 중 9명은 진짜 이뻐. 근데 뭔 소리야? And the 10th one. 아, 그 10번째 학생이 UC 샌디에고에 간다는. 물론 좀 농담이 섞였겠죠. 자, 이번에는 텍사스 어스틴에 한번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주립대학입니다. 많은 기관에서 이 학교를 굉장히 좋은 학교로 랭크 시켰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이렇게 다수 배출을 했고요. 방대한 도서관 자료, 도서관이 몇 개가 있냐면은 17개가 있고요. 그리고 거의 1000만 권에 가까운 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건가 보니까 FBI 보고에 따르면 어스틴이 미국에 있는 대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안전한 도시였다고 하니까 괜찮네요. 그렇죠? 그다음 잘 갖춰진 기숙사 시설도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샌 하신토 레지던스 홀 기숙사인데요. 이 기숙사의 한번 내부를 좀 보죠. 오, 괜찮네요. 그렇죠? 무슨 펜션 같기도 하고요. 스터디 라운지가 이렇게 각 층마다 위치해 있고요. 또한 사이프러스 밴드라고 해서 이제 군의 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처에 앰피티어라고 해서 원형극장이 있고 공연 같은 거 보기에도 아주 좋겠죠. 또한 훌륭한 버스 시스템. 미국 가시면 여러분들 중고차를 구입하는 게 또 좀 굉장히 좀 귀찮은 일이고 또 비용도 드는 일입니다. 뭐 이제 그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운전을 못할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니까. 근데 이 학교는 버스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적혀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아주 특징적인데 No charge with a valid UTID. 아, 학교 ID 카드만 있으면 비용 안 내도 됩니다. 오, 괜찮죠? 또 여기 뭐라고 써있나 보니까 Downtown buses for free with UTID. 아, 이 학교 아이디만 있으면 시내 버스도 공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가요? 푸드 트럭의 별미들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오스틴은 미국에서 푸드 트럭이 가장 활성화된 도시예요. 그래서 넘버 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별미들을 맛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엔 샌디에고. 우선 장점이라면 엄청난 교수진. 현재 노벨상 교수 5명이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이 대학이 이렇게 주립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노벨상 교수님들을 가지고 있나 제가 한번 글을 봤더니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벨상을 받을 정도면 사실은 그렇게 젊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 교수님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수님들이 이제 여기로 뭐 컨퍼런스 차 왔는데 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은 거야. 바닷가 있고 날씨는 계속 좋고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 다 이제 뭐 어느 정도 부를 좀 가지고 있는 분이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교편을 여기서 잡아보자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옮겨온다고 합니다. 주변에 놀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공원 시월드가 있고요. 예, 여러분 이 범고래 크기 보세요. 그다음 박물관, 동물원, 미술관, 골프장을 합쳐놓은 발보아 파크가 있고요. 아주 이쁘죠? 물개들의 천국인 라오야 비치가 있습니다. 참고로 샌디에고는요, 그 멕시코와의 접경 지역이라 스페니시 영향을 많이 받아서 J를 지읒으로 발음하지 않고 히읗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라호야라고 읽습니다. 그다음 아름다운 코로나도 섬 이렇게 있고요. 세계 최대의 샌디에고 수가 있습니다. 또 각 기숙사 식당의 음식은 맛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UC 샌디에고는요 미국 대학 중 음식이 최고 중 하나랍니다. 그래서 기숙사 그 식당 시설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맛도 좋고요. 자, 이번에는 텍사스 어스틴을 와서요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적혀 있죠. 매일 저녁이 홍대 앞이에요. 이 학교 앞에는요 라이브 카페가 약 100여 곳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딱 도착하면 굉장히 신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공부해야 할 때도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단점이 될 수 있겠어요. 또 아스팔트가 녹는 더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써 있는 걸 보니까요. 3월부터 11월까지가 이 학교에서는 이쪽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여름인 거예요. 굉장히 덥습니다. 많은 원론 수업의 사이즈가 커요. 300 students in the class. 한 수업에 300명 수업을 듣는 경우가 흔하고요. 학교가 많이 커서 개인차가 없으면 불편. 물론 이제 버스가 있다. 그리고 버스가 아이디만 보여주면 공짜라고 했는데 그 버스 타는 것도 좀 불편함이 있겠죠. 특히 여름 같은 때 버스 기다릴 때 땀도 많이 나고. 그런데 차를 가지지 못할 경우라면 아무래도 버스도 기다려야 되는데 없고 그러면 돌아다니기 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자, 건물이 몇 개 있냐면 150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방대하고요. 따로 뭐 운동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번엔 샌디에고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낮은 school spirit. school spirit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애교심인데요. 이제 으쌰으쌰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학생활 school spirit is non-existent. 존재치 않는다. 자, essentially it's hard to meet anyone casually. 일상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본질적으로 힘들대요. 왜냐하면 there's no place to just hang out. 그냥 껄렁껄렁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그게 마땅히 없대요. The people you know are those in your major. 네가 아는 사람들은 그냥 전공 사람들일 뿐이다. 이게 아마도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이 학교가 영국의 옥스포드 시스템을 본따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학구적으로 분위기 형성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책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데요. 프린스턴 리뷰에서는 이 학교의 기숙사를 지하 감옥 같다. 그리고 10위에 랭크 시켰다고 합니다. 샌디에고는 관광지다 보니까 주변 물가가 비싸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놀 곳, 여행 다닐 곳 많아서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다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ost of living. 자, 이제 샌디에고 지역의 생계비인데요. 특별히 뭐가 비쌌냐면 자, 이게 이제 미국 평균 100이라고 쳤을 때 자, 이제 대도시들의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샌디에고를 보시면 자, 하우징이 204.9. 그러니까 평균 2배 가격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휴양지다 보니까 공부에 몰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또한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자, UT 어스틴 더위와 습기를 참아야 하기는 하지만 활발한 칼리지 타운의 분위기를 원한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그다음 UCSD는요. 일명 미국판 옥스포드로 불리는 엄격한 분위기가 싫지 않고 온화한 캘리포니아 기후와 꿈같은 해변과 그리고 LA 멕시코로의 여행을 꿈꾼다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역시 여러분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제 교환학생 소개 강좌 여기 90점에 오시면은 더 많은 사실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주립대학 명문 두 곳을 비교해 드립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중부에 있는 학교이고요. 자, 가장 먼저 일리노이 주립대학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학교는 우리나라의 강원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대학을 맺고 있습니다. 위치는 일리노이주의 얼바나 캠페인에 걸쳐서 있고요. 날씨 일반적인 여름 날씨 습도는 한국보다 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대학인데요. 이번에는 이 학교는 교환학생 협정을 서강대와 연세대학교하고 맺고 있고요. 위치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라는 곳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씨 사계절이 있긴 하지만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춥다고 합니다. 자,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먼저 재미난 사실이라고 한다면 웹브라우저의 시초가 바로 이 대학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컴퓨터 공학과가 되게 좋아요. 처음에 이게 모자이크라는 게 넷스케이프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넷스케이프과 익스플로러 경쟁을 해서 익스플로러만 지금 남아 있는데 어쨌든 자 인터넷 브라우저의 시초가 여기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 웹브라우저로 보게 되면은 야후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짜 촌스럽죠. 동아리가 약 700여 개가 넘습니다. 가을 학기 초에 쿼드데이라고 해서 동아리 가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쿼드인데요.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그 동아리를 좀 이렇게 보고 정보도 얻고 한 다음에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스 스케이팅 수업이 있어요. 1학점 수업인데요. 학부생들이 듣는데 재미도 있고 점수도 후하게 준다고 하니까 교환학생 가시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인데요. 우선 이 학교의 재미난 특징이라고 한다면 미시간 대학과는 극도의 라이벌. 자, 이 학교 가시면
이 얘기 미시간 대학과 라이벌 관계 얘기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하이오 미시간 라이벌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원이 대충 뭐냐면은 미시간과 오하이오 주의 톨리도라는 도시를 놓고서 소유권 때문에 벌어졌던 전쟁인데 사실 워라고는 하지만 뭐 총 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대치 상태로만 끝나긴 했는데 그때 앙금이 지금까지 남아서 이 두 주는 이 두 대학은 늘 경쟁입니다. 자, OS가 있는 컬럼버스라는 도시는 게이 프렌들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는 컬럼버스를 The Gay Mecca of the Midwest. 자, 중서부의 게이 메카. 또 도시 인구의 6.7%가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다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게이 그 축제할 때 여러 가지 정보들 뭐 30만 명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퍼레이드가 144, 그다음에 그 판매상들 206개 굉장히 그 성대하게 치러졌네요. 자, 이번엔 일리노이 주립대학으로 넘어와서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립대학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벨상 그리고 퓰리츠상 수상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버드와 예일 다음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서관 시스템을 자랑하는데 책만 무려 900만 권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학교의 버스 시스템은 훌륭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노선도 다수 존재하고 심지어 저렴하대요. 학기 초에 40불, 그러니까 한 5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또한 학교 내 문화시설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크라넷 아트 뮤지엄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펄럭 뮤지엄이 있어서 학교 내에서도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잘 갖춰진 구내식당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자 이렇게 엔드로이드나 또는 아이폰 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뉴는 뭔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알아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호텔 뷔페 같이 생겼네요. Close distance to Chicago. 시카고와의 가까운 거리 한 2시간 반 정도만 차를 몰고 가면 되는데 괜찮아요. 자 이렇게 쭉 가면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 가게 되면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자 요거 구경할 수도 있겠고요. 자연사박물관입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또한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은 리글리 필드라고 해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이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퍼블릭 아이비 중 하나 그린스 가이드라는 데에서 중부 지역에 있는 그 명문 대학들을 선정을 한 거예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그중 하나로 뽑혔었습니다. 잘 갖춰진 도서관 시설과 자료 총 24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610만 권의 장서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 물가도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콜럼버스 오하이오가 자 미국 평균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하우징 같은 경우 56이니까 뭐 거의 절반 가격. 아까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미국 평균의 2배인데 여기는 절반이에요 오히려. 학교에 있는 콜럼버스는 떠오르는 브라이트 비즈니스 퓨처가 있는 도시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가장 살만한 그런 도시로 26위로 뽑히기도 했고요. 뛰어난 스포츠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이제 여러분 교환학생을 가시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중요한데 그 학교가 스포츠를 잘하느냐, 그러니까 운동팀이 있는데 그 팀이 성적이 훌륭하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그런 측면에서 진짜 되게 좋아요. 이제 3대 대학 스포츠 챔피언십을 우승한 5개 학교 중 하나일 정도거든요. 자, 이번에는 일리노이 대학의 단점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가 너무 방대합니다. 학교 건물이 몇 개냐면 무려 320개. 또한 토네이도 출몰 지역.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토네이도를 소재로 한 영화였는데 그 근접 촬영한 그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출몰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자, 2015년 7월 달에 우리나라 연합뉴스의 기사인데요. 미 일리노이에 토네이도가 강습했다. 그래서 이게 페어데일이라는 곳을 스쳐 지나갔고 진짜 뭐 쑥대밭이 됐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쯤인가 한번 보니까요. 여기가 얼버나 샴페인이고요. 바로 여기인데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건 단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 대피 훈련을 하고 토네이도 쉘터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자 이번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학부의 경우 수업의 사이즈가 크고 TA, Teaching Assistant
그러니까 교수님이 처음에 한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교들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업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Forbes에서 America's Worst Winter Weather Cities, 최악의 겨울 날씨를 가진 도시에 이 도시가 파리에 꼽혔습니다. 자, 한 줄 요약을 하자면요. 일리노이 주립대학은 토네이도가 출몰하긴 하지만 중부의 고퀄 명문 주립대 분위기를 느끼며 시카고의 근접성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OSU라고 하면 겨울에 굉장히 춥긴 하지만 저렴하고 조용한 명문 주립대학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교환학생 특화 대학 속의 80점 편, 그다음에 모르면 후회하는 대학 속의 90점 편. 조금 더 많은 다른 명문 대학들을 알고 싶으시면은 자, 100점 편을 들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 교환학생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